봉오골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저 산 밑에 가면 지금 전적비가 저기 있고 이 산을 조금만 돌아서면 이 봉오골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개방하여서 들어가 못 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도 봉오동 전투 현장은 이 골짜기를 들어가서도 여기에서 한 6km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봉오동 골짜기 자체를 상촌, 중촌, 하촌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막트기까지 올라가면 그거 상촌이라는데 삼계골입니다. 삼계골. 그래서 세 갈래로 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석현을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서대파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계골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여러분 그 혹시 그 전투를 봉오동 전투나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야기 되는 게 지금 이 앞에 요 산이 정면에 보는 요 산이 후안산입니다. 후안산. 그래서 그 산을 이렇게 내려 떨어지면 그 아래 후안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지역에다가 들어온 거는 저 후안산 마을 내에서 저쪽 골짜기입니다. 저쪽에 서부대가 들어와서 그 유인 작전한 건 이 골짜기에서 넘어서 이 산봉을 떨어지면 봉오동 중촌에 떨어진 거예요. 군대가 여기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저길로 유인 작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보이는 저 산이 고려령입니다. 고려령. 이 길에서 쭉 넘어와가지고 넘어온 게 저 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봉오동 전투가 왜 있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1919년에 3월 1일에 만세를 부르고 여기에서는 우리 용정에서 만세 시위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3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용정에 군춘에 오늘 이제 갔던데 거기에서 3월 17일 부르는 거예요. 이 전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이 지역에는 이제 왕청에서도 같은 곳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만세 시위 하나로 가지고 우리 자주국이 독립임을 선언했지만은 일제의 탄압 때문에 그것으로 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910년부터 19년 동안에 준비한 게 뭔가 하면 교육을 통한 반일구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우리가 여기에 명동에는 명동학교라든가 창동학교라든가 뭐 광성, 정동 이 전체를 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 기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19년에 됐거나 대한국민회를 비롯해서 이 지역에 군무도덕부라고 생깁니다. 그러면 뭐 독립군이 이 골짜기에 제일 많게는 1000명이 있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0명이 안 돼도 적어도 400명은 되는 겁니다. 4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이 하루에 식사량 먹어야 될 것. 그것을 확보를 하자면 어느 말 정도가 돼야 되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립군을 한 명을 양성하는데 한인 사회가 한 10가구가 모여서 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독립운동 전체를 해가지고 독립군들이 여기를 기반을 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군량입니다. 이게 군수봉급.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이름 난 거는 봉오동 전투하면 이름 난 게 홍범도가 나오고 최명록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최진동. 그렇지만 최신의 가문은 3대예요. 삼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최명록의 동생인 최운산이라는 사람이 왕청현의 그 안에 지석대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지석대장이라는 게 뭐냐? 청나라 정부에서 땅을 분할할 적에 그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지석대장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 땅이 노란자일이 어딘가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면 역사문서에 좀 유가족 이야기하는 게 이 주변의 땅이 그 최진정이 동생이 땅이라 그거랍니다. 그래서 1919년이 됐거나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군무도덕부를 하면서 이 지역의 땅을 팔아가지고 이 군대를 양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떠나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그런 거 무역하는 겁니다. 무역해서 돈을 벌고 한 번 마파리가 움직이면 한
말이 한 100마리 정도 나간다. 필수로. 그래가지고 물건 싣고 가가지고 그거 와서 여기 팔고. 100년 전에 여기에서 공업이란 게 뭐냐 있냐? 성냥공장, 비누공장,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소주, 그 빠이지요. 이 그 술공장 이런 걸로 돈을 벌어서 여기 가서. 근데 지금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런 유가족의 이런 그런 자서전이 나오지만 중국의 문서에 지금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만약에 그것이 나오면 이건 확실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독립군의 이야기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중요한 건 우리 독립군은 국가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국가 단위 지원이 없고 민족사회가 중심이 돼서 민 겁니다. 그러면 감자 한 톨이라도 드시자 해도 생각보다 전부 여러분과도 청장님들이에요. 예?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만주 지역에서 이 칼바람을 지금 맛보았죠. 제일 중요한 게 100년 전이면 지금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이 혹한을 이겨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또 뭐냐? 다른 하나 또 중요한 게 소금입니다. 소금. 근데 이 연변 지역의 소금은 중국 관내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로얄항이 막혔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단독적으로 이 한반도하고 러시아가 연결된 거예요. 주양에 소금이 들어오는 거 우리 두만강 건너 들어와요. 10년대, 20년대도 문제고 30년대 아까 항일 6.25 공정위에서 그 소금 한 토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생명이 어느 정도 희생됐는지 몰라요. 일본 아이들도 그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에 검문을 강구하면서 조선에서 소금 들어오는 거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고 대전자령 전투가 있죠. 1934년에 그 대전자령을 그때 거기서 일본군이 온다고 해가지고 한 3박 4일을 거기서 기다리는데 저녁이 되면 춥지 않아요. 그냥 그분들이 뭘 했겠어요. 그때 우리 독립군이 제일 중요한 비상약이 뭔가 하면 아펜입니다. 우리 한의사들이 가죽 당했던 비상약 가운데 하나가 아펜인 거예요. 그리고 1910년에 그 나라가 망하면서 이 망국노가 되기 싫다고 했던 사람들이 순국 자정이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비들이 썼던 게 바로 아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까지는 독립운동사가 신화였다면 그것을 인간 사회를 끌어내는데 이제 이게 몇 가지 코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소금을 통한 독립운동사 연구, 그렇다면 아펜을 통한 우리 이런 연구, 뭐 이런 그런 군수복을 통한 연구, 그리고 이분들은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게 박혀질 적에 그 독립운동사가 제대로 박혀진다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독립운동사 아까 독립운동가들이 독립군 학교에서 했던 게 제일 처음 했던 게 불의에 저항하라 그럼. 우리 민족은 그 자체가 무슨 말인가 하면 강대국 사이에 강대국 논리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겠다는 그 자체가 제국주의의 그 불의에 우리가 저항한다 뜻입니다. 독립운동사가 바로 그런 거야. 하나의 인간이 정의에 대해서 그게 불의에 항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힘이라는 건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순간 이런 말 쓰지.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오는 거는 우리 밑바탕에는 지금 우리 중국어로 한자를 깔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건대는 뭘 까냐? 영어를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갖다가 영어를 쓰면서 그거 갖다 우리 한국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수용성이라는 게 대단한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이 이해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400명, 1000명이 되는 군대가 여기 있다. 그런데 이건 엄연히 지금 중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1920년 6월 7일에 여기서 하고 여기에서 떠나서 한 달 반을 건너서 지금 화량연 청산리에 갑니다. 청산리 전투가 1910월 26일 날에 끝나요. 한 달 반을 여기에서 떠나가지고 흑룡강성, 밀산, 이게 지금 3,000리가 넘습니다. 그 3,000리로 군대가 지금 총맹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그겁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움직이는 게 이 중국 군이 경계를 지나는데 움직여 갔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는 한민족이 중국 동북에서 진행한 독립운동은 1차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강대하다는 일본군을 맞서서 우리가 싸웠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독립군이 이 만수벌판을 해가지고 이기를 항동문대를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번졌다는 이 자체는 하나하나의 순간이 중국 정부하고 중국 지방 당국하고 중국에 있는 지방 이 사람들하고 겨룬 거예요. 교섭 능력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독립운동사 자체는 하나의 이게 문화 교류의 그 독립운동가들 가지고 있던 힘이 대단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사는 하나의 무장투쟁으로서 의미가 있지 뿐만 아니라 한중이 공동으로 했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의 교섭 능력들 이런 거 제가 봐야 되고, 제가 보건대는 우리는 이 독립운동사 자체가 무에서 유로 창조해가는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사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해요. 친일했던 사람들은 친일을 하는 대가로 그런 걸 자기를 받고 서울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역사적 정리가 뭔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대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고 그 나라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미가 뭔지, 그 사람들이 그 역사에 그리고 우리 민족사에서 하고자 했던 일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가고 이제 석박사를 끝내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적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할 거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워가지고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 그리고 정의와 공평이 충만된 세상,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더불어 같이 살자 그겁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근대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뽑아야 될 역사 정신이고 우리가 이어가야 될 역사의 그런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 자체가 하나의 근대화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우리가 역사의 진리를 찾아가고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독립운동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 저는 중국의 조선족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